어제 늦게 잤더니 늦게 일어나게 되는군요. 해가 밝았습니다. 어젯밤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갈등, 애증, 미움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사람의 본질에 대한 프레임이 없으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들이 전부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일정한 프레임이 없으면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세이식의 유튜브를 제작할 때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말이 자꾸 끊어지고 헷갈리고 엉킵니다. 그래서 아점으로 먹을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는데 이 화면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어쨌든 상대방의 말이 날카로우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거리를 두면 내가 싫어진 것 같고 또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게 되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관계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면은 결국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소속이 흔들려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혹은,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 관계에 주도권이 생기죠. 관계에 주도권이 생긴다는 것은 상대를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조종한다는 뜻도 아니죠. 상대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늦춰서 구조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상대방이 한 말은 정보인가 방어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 상대방의 태도는 공격적인지 불안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사람 자기 문제인지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낄 건데요. 사람이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방어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굳이 가장하지 않고 또 굳이 공격하지도 않고 또 굳이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착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9가지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얘기는 도덕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이래야 한다가도 아니고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사람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줄어들 겁니다. 그냥 인간은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실 건데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냥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사람이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죠. 손해를 보면서도 체면을 지키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소속을 유지하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죠. 이것을 단순하게 이기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조금 다르게 정의해보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익히고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소속과 존중 속에서 안정을 찾는 존재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집단에서 어떤 위치인가? 나는 무시당하고 있는가?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가? 밀려날 건가?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생각들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드는 생각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리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말이나 태도, 그리고 선택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모르면 사람을 볼 때 항상 이런 식이 됩니다.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나? 아니면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지?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러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죠.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혹은 쟤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은 인지 실패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뭐뭐하다와 같은 말들 중에서 그런 명제를 규정 짓지 말고, 혹은 도덕적인 판단을 빼고 실제로 사람을 간통하는 성질만 뽑아보면 다음 9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멈추지 않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틀렸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죠. 정확히 말하면은 틀린 사람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한 사실을 고치기보다는 이야기를 고쳤습니다. 실패했을 때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든지, 원래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라든지, 운이 없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 진실을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설명을 원하는 존재인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은 사실보다 자기 이야기를 믿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팩트가 내 인생 이야기와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이고 이 얘기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기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해합니다. 나는 어떠한 역할이고 저 사람은 어떤 캐릭터고 이 상황은 어떤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무리 명확해도 자기 이야기를 깨면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자료를 들이밀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흔들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100분 토론이나 유명한 평론가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 보면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려고만 노력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에는 계산적이고 이미 가진 것에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금방 익숙해지고 손해는 오래 남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이유는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잃는 걸 상상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보수적이 되는 거기도 하죠. 네 번째, 인간이란 정체성이 건드려지면 이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맞닥뜨렸을 텐데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용인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제라고 얘기할 때 이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대화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논리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정당했다고 느낄 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원칙보다는 상황에 충성합니다. 사람은 다들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이 자기에게 불리해지기 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공정함을 말하다가도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갑자기 상황이 다르잖아가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위선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작동 방식이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게 빠를 겁니다. 인간은 원칙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맥락의 사람이란 뜻이죠. 여섯 번째, 인간은 스스로를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통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도덕성도 판단력도 그리고 성격도.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평균 이상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착각 덕분에 사람은 각자의 자존감을 유지하지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유난히 냉정해지는 겁니다. 나는 사정이 있었고 타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란 혼자 있을 때 가장 이성적이 됩니다. 반면에 여럿이 있게 되면 자기 생각을 외주줍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이 아주 쉽게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다. 결국은 군중이란 생각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집단 속에서 자기 판단을 쉽게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간은 위험보다 통제불능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도 내가 조정할 수 있으면 덜 무섭고 더 안전해도 내가 모르면 더 무서운 거죠. 인간은 안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통제감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9번째, 인간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법칙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굳이 방어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과장하지 않게 되고 공격하지 않게 되고 말을 곱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느끼냐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정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9가지를 알고 나면 사람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있구나. 지금 이 말은 정보가 아니라 방어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이나 싸움이 아니라 구조읽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읽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 관계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감정 가행 없이 현실적인 통찰 위주로 나열해 봤습니다.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겠지만 한 번은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